기본이 한 2, 3만 원이나. 여기는 이제 김양식을 하면 몇 억씩 벌어요. 그래서 10명 하면 9명 성공을 해. 봄에 뿌려놓고 그 다음에 겨울에 캐는데 그럼 2억 벌어. 무엇이 많이 났고 10년 전에는 어땠고 5년 전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떤가. 16년도 6월부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숙소를 여기서 1년간을 550을 이제 그 펜션 한 동을 전세를 내는 거예요. 사계절을 한번 이제 거기서 체험을 해보는 거죠. 마을 분들 이제 길 나갈 때 쫓아가 보는 거죠, 같이. 이런 일 왔다 같이 해보고 저런 일 할 때 같이 해보고 할 게 뭐가 있는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서 집터를 구해서 이제 집을 짓고 17년도 7월 달부터 이제 기여를 완전히 한 거죠. 일단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된 것은 거의 이제 맨손 폼이나 삽을 들고 가가지고 내가 몸으로서 이렇게 하는 걸 맨손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만 투자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서해안에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일정에 대해서 모르니까 연락을 한 번씩 해줘요. 뭐 이제 이렇게 조개를 마을 사람들 캐러 갈 건데 같이 갈라냐.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어촌계에서 그건 교두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완전 시골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 전통 문화 이런 거 같은 건 거의 없어요. 단 뭐 이제 어디나 있는 뭐 이제 복달이라 그래가지고 복날에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좀 잔치 겸 이렇게 뭐 한다든지 부역이라 그래가지고 마을 청소라든지 이런 거 어촌계에서 집합을 시켜서 이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 청소하는 문제. 바다에 우리가 어떤 종폐 씨를 뿌릴 때 이제 삽으로 배에서 실어 내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 이런 거 협동작업. 사회에서 삽질 한번 안 해봤는데 오자마자 처음 같이 해서 이제 나간 게 꼬막 그 종폐 씨 그 뿌리는데 따라 나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57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 나이로 58세. 근데 그 젊은 사람 안 하고 뭐해 할 정도로 제일 젊은 층에 속하니까.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99%가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텃세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이상하지만 없을 수가 없어요. 서로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거는 자기가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랬다고 모든 걸 그렇게 해야 돼요. 거기다 플러스 한 가지 더는 자기가 어떤 제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면 융합이 잘 되죠. 가령 내가 뭐 보일러를 잘 안다. 그러면 어느 집에 보일러 고장나면 가서 고쳐주고 하면은 그날부로 바로 친해지는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별로 없었지만 일단 뭐 하루에 한 400~500번씩 인사를 하고 다닌다는 거. 치마만 둘르면 형수님, 뭐 남자는 무조건 형님.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있냐면 바로 저기 한 게, 그래서 이제 조그만 배를 저가 바로 이제 하나를 사다 보니까 거꾸로 여기 있는 분들이 나한테 눈치를 봐야 돼요. 배 좀 태워달라고. 그래서 바로 배 면허 따고 이제 여러분 누구를 농사 질 때 가서 이제 같이 모내기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얼굴을 좀 익혀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죠. 툭하면은 갖다 때려치고 농사나 지어야겠다. 어디 바닷가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집 짓고 사는 게 로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들. 그 이유가 도시 생활에 대한 이제 지겨움이잖아요, 그죠? 해도 해도 끝도 없고 그 스트레스. 젊어서부터 제 사업을 쭉 하다가 여기 오기 직전에 한 10년간은 통신 장비 만드는 회사를 총괄 운영하는 그냥 월급쟁이 사장으로 이제 운영을 했어요. 도시 생활에 대한 치욕감 뭐 이런 게 많이 하면 할수록 적자로 자꾸 들어가게끔 하는 이제 이런 스트레스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이 많이 좀 안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업 박람회 같은 거, 기업기촌 박람회를 한 3년간을 봤어요. 건축 박람회 한 5년 동안 다니고, 나중에 내가 이제 친구가 집을 지으려면 집을 짓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물때에 맞춰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침 6시에 나가면 12시에 들어오고, 아침 9시에 나가면 오후 3시면 들어오면 하루가 끝이에요. 내가 가기 싫으면 또 피곤하면 안 가도 그만이야. 시비 거는 사람 없어. 말 그대로 프리랜서예요. 이제 뭘 잡느냐, 이것은 이제 계절 따라 틀려요. 이제 봄에는 이제 햇낙지, 마지막 남아있는 겨울 지난 큰 낙지를 한 3, 4월까지 조금씩 잡다가 5월달부터는 바지락이 살이 꽉 차요. 6월, 7월까지는 이제 바지락 위주로 쭉 조개를 어패류를 해요. 갯골에 우리가 이제 새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김장용으로 이제 팔 수가 있어요. 7, 8월서부터 잡아요. 9월부터는 이제 낙지를 전력해서 잡아요. 맨손으로 주로 이제 그게 다 대부분 여기 그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뭐 낙지꾼들은 낙지 조금씩 잡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가 있기 때문에 김양시장 같은 데 가서 이런 데 가면서 이제 미역을 좀 따와요.
저기 방주제 막았잖아요. 거기가 막으면서 다 이제 보상을 이제 탔죠 사람들이. 그래서 배도 없애고 다 했지만 물 흐름이 막혔잖아. 그때부터 똥뻘만 이쪽으로 들어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낙지가 마을 바로 앞에 있던 것이 자꾸 뻘이 쌓이니까 점점 저 뒤로 나가는 거죠. 나는 그걸 전혀 몰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 내가 처음 살 때 옛날에는 무지 많았다. 근데 이 한국의 마을 뒤부터 이렇게 내리막길에 자원 자꾸 없어진다. 그래서 아마 내후년쯤에는 아마 씨가 마를 것 같다. 이랬으면 저거 안 했을 거예요. 그죠? 벌써 제가 봤을 때 이 맨손을 배웠고 못 먹고 살겠구나 하는 게 정답이에요. 현재로서. 누구든 간에 기여를 하려고 하면 자기가 목표가 뭔지 진짜 맨손업만 할 건지 뭘 할 건지 해서 그 마을에 또는 그 주변에 그 해역에 무엇이 많이 났고 10년 전에는 어땠고 5년 전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떤가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떨 건가 이걸 알아보지 않고 갔다가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꼭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고 또 방법이 생겨요. 저도 이제 3년 지나면서 어촌계에서 꼬막 사업을 하려고 조합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한번 해보겠느냐 했죠.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정부에서 지원을 워낙 많이 해주니까. 그래서 자기 돈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들이면 5명이서 이렇게 했을 때 5천만 원을 만들면 정부에서 1억 한 5천 정도 1억 한 7천 정도 지원을 해줘요. 그럼 정부에 가서 뿌리면 말 그대로 2억 2천만 나와도 본전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뿌려놓은 게 계획처럼 컸어야 돼. 안 죽고 커야지. 꼬막 같은 양식을 하면 그냥 봄에 뿌려놓고 그 다음에 겨울에 캐면 돼. 할 게 없어.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 뭐 어떡할 거야. 죽지만 않으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팔려고 하는 시점에 단가만 좋으면 돼. 그러면 2억 벌어. 젊은 사람이 왔다 그러면 용감하면 여기는 이제 김양식을 하면 몇 억씩 벌어요. 성공하면. 근데 실패한 사람은 거의 없어. 10명에 한 9명은 성공을 해. 양식업을 김도 할 수가 있고 조개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방법이 또 생기더라는 거죠. 그냥 장보러 가면은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것만 좀 해요. 그러니까 엔겔 지수가 완전 확 바뀌어버려. 이런 기본적인 세금 외에 들어가는 건 내가 볼 때 도회지 10분의 1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담배값 외에 들어가는 게 한 달에 뭐 한 용돈이 한 2, 3만 원이나 들어가나? 뭐 공과 외에 들어가는 것은 한 달에 많이 들어가야 30?